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현상입니다. 자, 5월 7일 이현상의 황금바닥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내용부터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우선 어제 저희가 대체 공휴일로 휴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휴장은 다행이었죠. 지난 주말 동안 두 가지 이슈가 생겼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네, 의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었죠. 그렇죠? 오늘 그래서 전날에 중국 시장이 어제는 우리 휴장이었지만 전날에는 중국이 뭐 상해 지수는 마이너스 5%나 폭락했고요. 지금은 다행히 반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발사체를 발사했다. 그렇죠? 자,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 약재는 저는 오늘 해소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자 2019년도 반도체 OLED 스마트폰 OLED 관련한 종목들 오늘 제가 이제 밤에 방송이 있는데 밤 9시부터 한국경제TV 통해서 이 관련한 종목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부품주들 저도 19년도가 스마트폰 부품주들 투자 시점이다. 최근에 파트론 그 다음에 자화전자 뭐 이런 종목 좋지만 애플 관련해서 후속주들 보셔야 되겠다. 지금 바닥권에 있는 인터플렉스 플러스 뭐 코리아 서키트 그래서 그런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이슈인 종목은 이슈는 두 가지예요.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아시겠지만 지난 토요일 날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를 했다. 그죠? 방사포하고 전략 유도무기를 전술 유도무기죠. 전술 유도무기를 발사를 했다. 왜? 자, 근데 이 이후에 바로 이날 이후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 보이콧할 수도 있다. 그리고 관세를 25% 매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선 이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작년에 아시겠지만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로 25%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 다음에 2천억 달러 규모의 그죠? 5,745개의 품목에 달하는 2천억 달러 규모에서는 10% 관세를 부과했던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진행형인 건데, 자,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에 결말이 나오지 않으면 10일 날 이 10%가 25%로 인상된다라는 거를 예고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당초에는 8일에서 10일 미국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날짜가 조금 변경되는 것 같아요. 9일에서 10일.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중국의 협상단이 미국에 갈 것이냐. 특히 중국의 류호 부총리가 협상에 참석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 인상에 대해서 압박을 계속 하고 있고 협상에 어떤 주도권을 쥐기 위한 압박을 막판에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10일 날 극적으로 타결될 것이냐 아니면 추가 관세 폭탄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되면 사실 최악인 거죠. 그죠? 네. 이거죠. 자, 하지만 일단 이 이전까지는 중국이 협상에 참여를 할 것이냐, 류호 부총리가 참석을 할 것이냐, 미국에 갈 것이냐 이건데 저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예정대로 워싱턴에서 중국과의 협상을 이어가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이 재부각이 되고 있는 요거는 오늘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지난 주말이 아니죠. 자, 이번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중국 상해 증시는 그죠? 중국 상해 증시는 얼마가 떨어졌냐면요. 자, 장중에는 6.5% 폭락 나오다가 5.5% 폭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반등이 중요했던 건데 그리고 나서 공이 미국으로 넘어갔었는데 미국은 전략 후 강으로 돌려놨습니다. 여기는 뭐 손해볼 거 없다 이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중국으로 건너와서 오늘 상해종합지수는 반전이 나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장도 오늘 아침에 어떤 흐름을 보여줬냐면 자 오늘
우리 코스피도 자 개파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무슨 얘기 해드렸냐면 오늘 아침에 시가부터 제가 주식을 사시라고 얘기들을 많이 보내드렸어요. 왜? 오늘은 주식을 개장 초반에 개파락하는 자리에서 추격 매도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지금은 보유 주식을 들고 유지하거나 가만히 있거나 또는 오늘 아침에는 저가 매수하는 것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이렇게 전략 구강으로 돌려놨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자, 오늘 전략 구강으로. 그런데 이거는 아마 10일까지 이 불확실성이 조금 이어질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미중 무역 협상 타결 이전에 주목이 되는 거는 뭐냐면 중국 협상단이 미국으로 가느냐, 특히 류어 부총리가 참석을 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지수대가 2120에서 2150 요 정도에서는 저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미중 무역 협상은 북미 관계랑 같이 매치를 시켜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왜? 아시겠지만 북한이 토요일 날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를 발사한 이후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불똥이 미중 무역 협상으로 튄 거죠. 그죠? 자, 어찌 보면 중국이 니들이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이 상황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이 불만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를 깨는 것보다는 그죠? 여기에 압박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북미 관계도 한번 보시게 되면 토요일 날 발사체 발사 이후에 미국의 반응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의 약속을 깨길 원치 않아.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 폼페이오도 얘기했죠. 북한 발사체가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ICBM이 아니다. 왜? 얘네들은 대북 제재 대상이거든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입니다. 하지만 단거리 미사일이나 이거는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 ICBM 시험 발사하지 않겠다. 이 약속은 지키고 있는 거죠. 자, 그래. 얘네들은 미국은 그래. 너희들 불만은 알겠어. 그죠? 자, 하지만 우리는 입장은 공식적인 입장은 북한과 협상할 모든 의사를 갖고 있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북한이 왜 쐈느냐 이거예요. 왜 쐈느냐 이거예요. 왜 쐈느냐? 판을 깨려고? 절대 그건 아니죠. 판을 깨려고 하면 ICBM을 쏘고, 그죠?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왜 발사체를 전술 유도 무기, 그 다음에 방사포를 쏘겠습니까? 장사정포를 쏘겠습니까? 그죠? 예. 자, 왜? 지금 북미 협상이 더딘 거에 대한 불만이죠. 더딘 상황에 대한 불만. 이거를 미국에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하노이 때 망신을 당하고 온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군부를 좀 달래는 이 두 가지 역할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북한이 조금 반발하는 건 뭐냐면 한미 연합훈련이에요. 우리가 을지프리던 가디언이나 다른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그죠? 대부분 했죠. 그런데 소규모로는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폐지가 됐지만 소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발이죠. 그래서 북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어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방어훈련. 그리고 또 하나, 전략무기라면 ICBM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이 발사를 참관하면서 누가 이걸 지휘했느냐? 전략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 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냥 포병국장. 네. 포병국장이 현장 지도를 했습니다. 포병국장은 전략 무기를 지휘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적절한 수위로.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오늘 무슨 얘기 들었냐면요. 오늘 아침에 견협주들은 시가가 저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가가 저점이라고. 그동안은 관망하시라고 그랬는데, 자, 오히려 지금 북한이 이렇게 꿈틀대고 있는 거, 이게 오히려 저점을 요인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시가가 파는 자리가 아니라 매수를 시작하거나 가만히 계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매치시켜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북미 협상이 깨져라.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게 깨지면요, 이 시장은 없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예. 그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미중 무역 협상도 마찬가지. 그죠? 자, 이게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려면 북미 관계가 개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밤에 한미 정상이 통화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한국, 미국, 일본. 근데 일본은 중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북일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죠? 일본은 북일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희한합니다. 이번에 본인들 영토나 영해에 아무런 피해도 없었다. 거기서 선을 딱 그은 거예요. 이거는 지난번 미일 정상회담 얼마 전에 여기에서 아베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판단한 거죠. 결국에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합의를 이루어내겠구나. 본인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안 된다라는 거. 그럴 거면 북일 정상회담을 조건 없이 진행을 하면서 자, 이 일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는 게 본인에게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자, 9일날 비건 특별대표가 방한을 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만들어질지. 자, 한국, 미국, 일본. 특히 미국은 자, 안보리 제재를 깨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요. 협상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경협주들 제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저점이었습니다. 그죠? 시가가 저점이었습니다. 시가 대비해서 오늘 돌려놨던 거죠. 개파락했다가 오늘 경협주들은 전반적으로 다 개파락했다가 근데 이제 사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하고 그래서 뭐 하한가를 맞느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중요한 건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메시지를 던진 거죠. 더디다 이거예요. 빨리 진도를 뽑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북한의 의지인 거죠. 그죠? 예. 자, 오늘 현대 엘리베이도 마찬가지 시가가 저점이었습니다. 그죠? 오늘 철도 쪽에서 대아TI 이런 애들도 오늘 시가가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협주들은 지금 당장에는 모멘텀이 안 되고 있고 이슈가 안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번 북한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도 밑으로 떨어져야 튀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 다음 라운드를 만들기 위한 그죠? 어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죠? 나쁘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 이쪽은 시장에 대해서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죠? 예, 지켜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10일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뭐 합의점이 찾은 건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중국이 미국에 가느냐, 협상단이 특히 류어 부총리가 미국으로 가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러면 그나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아마 그래서 추가 하락이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좀 제한적일 것이다. 변동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죠? 자, 차근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협주들 얘기해 드렸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 반전을 기대해 봅니다. 5월과 6월 극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 북한이 이번에 꿈틀댄 거는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더디죠. 그죠? 더디죠. 더딘 데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다. 미국은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올해 2019년도는 자, IT 쪽에서 반도체하고 OLED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반도체는 2020년이 본격적으로 업황이 살아나는 건데 19년 하반기부터 수급이 개선이 된다. 지금 공급 과잉이지 않습니까? 자, 이게 개선이 된다 이거예요. 하반기 특히 이제 저희가 주목한 건 이제 장비나 장비주들이나 뭐 소재. 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2019년도 올해가 투자 포인트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부터 얘기했냐면 유진테크부터 얘기해드렸습니다. 유진테크. 자, 여기서 바닥 잡아드렸고요. 지난 1월달 반도체 장비주들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해드렸고요. 지금도 이 흐름을 타고 있는 거죠. 그죠? 유진테크. 요거는 이렇게 보세요. 내년도 2020년이 메모리 쪽의 장비 투자가 본격화되는 게 이제 내년도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SK 하이닉스도 투자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디죠? 중국도 그죠? 예, 중국 우시펩도 그죠? 미세 공정 투자에 집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2020년이 본격적으로 투자가 늘어나는 건데 이것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유진테크는 1분기에 영업이익이 지금 얼마 전망이 나오냐면 대략 뭐 전분기 대비해서는 한 22% 정도 늘어난 수치. 그러니까 실적은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그죠?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70억대 정도 초반 정도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1년 반 이상 죽여놨던 주가가 지금은 좀 회복 구간에 가고 있다. 뭐 주가는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요거 유진테크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이거는 장비. 자, 유진테크는 장비주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장비주. 주력 장비가 LPCBD 장비 업체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재 업체 쪽에서는 동진 세미캠. 네. 자, 이거는 이제 발포제. 그래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나 그다음에 또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전부 다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가가 1년 반 이상 주가가 그렇게 죽었다가 최근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죠? 살아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미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고 최근에 주가 흐름은 멀쩡합니다. 그죠? 동진 세미캠. 자, 어느 순간 또 갑자기 유진테크와 더불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DMS. 자, 지난번에 자, 역시 마찬가지로 한 2년 죽였죠. 올해가 투자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자, 연초부터 얘기를 해드렸고요. 최근 들어서도 마찬가지 이 네모박스 매수 의견을 다 드렸습니다. 여기도 매수 의견 드렸고요. 이날 15% 급등했고 이틀 동안 20% 올랐어요. 이럴 때는 절반 차익하는 거라고 얘기 드렸죠. 절반 차익 시켜드렸고 나머지는 들고 가는 건다. 그죠? DMS. 자, 요거는 세정 장비 업체.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이게 주력인데 여기에 OLED 소재 쪽도 신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한 300억대 중반, 한 360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400억대 초반 정도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2020년이 더 좋은데 이렇게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대형 OLED 그러니까 QD, OLED 이쪽에 투자에 나서고 그 다음에 중국 후발 업체들 있죠. 중국 업체들. 그죠? 중국 상위 업체라고 그래야겠네. 상위 패널 업체들. 이쪽도 OLED 투자를 본격화하고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올해 관련한 업체들 또 소재나 장비 업체들 전반적으로 상저하고의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다. 왜? 2년 만에 기회가 왔으니까요. 자, 이건 다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OLED 소재 쪽에서는 덕산 네오룩스. 자, 요거는 제가 작년 연말 그 다음에 올해 연초부터 설명을 드렸고요. 급등했다가 최근에 16,000원에서 17,000원 요 정도 사이에서는 저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라고 얘기해 드렸죠. 그죠? 덕산 네오룩스. 올해는 상저하고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특히 주목이 되는 거는 중국 쪽의 소재 공급이 자,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패널 업체들도 OLED 투자를 다시 시작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OLED 요 2차 투자. 그 다음에 최근에 삼성 폴더블 폰 악재가 있었지만 이거는 하반기에 다시 이슈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사실 작년이나 올해나 이익은 비슷해요. 영업이익이 한 200억대. 작년에 200억 내고 올해 한 200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이랑 큰 적은 없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내년도. 올해보다 한 40% 이상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올해 상저하고로 뒤로 갈수록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투자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OLED 장비 쪽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자, 이 종목 역시 장기 하락을 보였죠. 그죠? 장기 하락을 보였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요거는 반도체 전공정하고 OLED 장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2017년 7월부터 해서 거의 한 2년 가까이 빠졌어요. 1년 반, 2년 사이가 되는 거죠. 왜? 여긴 이미 늦은 타이밍이었으니까. 자, 지난 1월 달에 덕산 네오룩스와 더불어서 바닥주로 얘기를 해드렸고 6,000원대, 그 다음에 9,000원까지 한 50% 급등했다가 최근에 다시 저점에 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매수 의견을 드렸고요. 여기 7,500원 초반대 요거는 저가 매수해야 된다. 그죠? 작년에 2018년도 영업이익이 한 38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 19년도에는 돌아서서 한 400억 중반 정도는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OLED 소재와 더불어서 장비 쪽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그죠? 이쪽을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마트폰 관련한 부품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파트론. 이게 1등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파트론을 많이 하고 있는데, 파트론, 자화전자. 대덕전자. 자화전자가 아니라 대덕전자. 타고 있죠. 그런데 하반기에는 애플 관련한 종목군들 좀 보자. 그래서 아시겠지만 LG이노텍은 연초부터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1월달. 그 다음에 여기 10만원에서도 매수 드려서 지금 최근에 13만원 찍고 지금 12만원 정도 살짝 아래였는데 이거는 장세 영향이죠. 아마 11만원 초반에서는 다시 저가 매수 들어와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관련해서 FPCB 관련 업체 중에서 인터플렉스. 자, 이 종목을 좀 주목해 보자. 제가 볼 때는 관련한 종목군들 중에서 거의 뭐 사실 작년에는 여기 2018년도 초반하고 2017년도 말에는 애플 벤더에서 탈락한다라는 뭐 이런 악재들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물론 뭐 실적은 뭐 더 없이 나빴고요. 그죠? 2017년도 연간으로 600억대 영업이익을 내던 애가 작년에는 2018년도에는 적자가 마이너스 6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주가가 7만원대 있다가 만원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올해 이 회사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더 안 좋으려면 600억대 마이너스 적자를 더 키워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올해는 그죠? 올해는 돌아서는 애예요. 지금 얼마로 하면 작년에 마이너스 한 60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적자폭이 마이너스 한 60억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100억 미만으로.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예전에 뭘 볼 수 있냐면 서울반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언제냐면 서울반도체가 적자 계속되다가 2016년도 여기. 그리고 큰 폭으로 돌아섰죠. 그래서 인터플렉스도 네. 자, 지금이 좀 주목해볼 시점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터플렉스의 최근 수급 사항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죠. 이 연결이 안 돼 있네. 연결이 안 돼 있네.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간 매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5만 주도 있었고요. 지난 주말에는 한 12만 주 있었습니다. 최근에 수급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장기 하락을 보이는 역배열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수렴이 된 거죠. 수렴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배열로 돌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에 대한 보상이 저는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터플렉스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모멘텀이 더 강해질 것이다. 어차피 적자는 그죠?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거죠. 적자는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작년에 한 마이너스 한 600억대 660억 적자였는데 올해 적자폭이 한 100억 미만 정도 본단 말이죠. 그럼 내년도에는 흑자로. 그래서 올해가 투자의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인터플럭스와 더불어서 같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코리아 서키트. 인터플렉스 움직이면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흐름이죠. 그래서 얘도 같이 2018년도엔 죽었지만 최근엔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뭐 큰 이슈, 큰 변동은 없죠. 차근히 횡보하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부품주들 중에서 바닥에서 또 여러분들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 아니냐 보여집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요거 저희가 USB 판매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자, 6강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황금바닥주 이럴 때 공부해 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 리뷰 보시는 분들은 공부해 두시고 리뷰 받으시면 그래서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렇죠? 꼭 한 번씩 공부를 해 두시고 바닥주 공부 이거는 한 6시간 정도 돼요. 6시간 꼭 참고하시면 되겠고 USB 구매하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 2개월 무료 혜택을 드립니다. 꼭 참여하셔서 요것도 받으시고요. 자, 요거는 02-3490-4627 02-3490-4627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금바닥 투자 교육, 그다음에 수급 분석과 매집 패턴 변곡점, 큰 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바닥에서 기업이 언제 승부처가 만들어지느냐, 매집과 변곡점 공략 기법, 이 세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자, 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02-3490-4627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